요 첫 화면은 사실은 지난 학기에 앞에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랑 공부했던 화면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근데 그날도 역시 제가 준비 안 하고 디지털 마케팅에 생각하는 걸 쓰라고 했는데 우리 학생분들이 마침 포스트잇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스트잇 써서 좀 예뻐 보이는 거고요. 이제 이따가 뒤에 우리가 만든 거 잠깐 보여줄 건데요. 뒤에 넘겨봅시다. 좀 허접한 거 나올 때까지 넘겨볼까요? 넘겨봅시다. 앞으로. 요게 이제 우리가 쓴 거예요. 좀 없어 보이죠? 이렇게. 사실은 뭐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을 배우는 건데 내용은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컨텐츠가 좋으셨어요. 앞에 방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뭐 포장이라든지 겉모습이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디지털 마케팅에 아마 어떤 분의 한 생각은 이런 거를 좀 더 비주얼라이징이나 그러죠. 비주얼라이징 다 아시죠? 적어 놓으시고 많이 쓰는 얘기죠. 빅데이터 왜 합니까? 고객이나 나에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으신 분들에게, 투자자이거나 CEO에게, 회사나 돈이나 의사결정이 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바쁜 분에게 3분, 2분 동안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많은 데이터를 훅 던져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해도 마지막 끝단에 비주얼라이징을 합니다. 제가 빅데이터 산업보안학과를 이제 한 몇 년 동안 거기서 조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 쪽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게 되었고 경희대학교에서 교양으로 한번 강의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빅데이터 세상 읽기라고 해서 물론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과목의 책이 한빛 교재를 썼었어요, 제가. 한빛 교재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쭉 보면 놀라운 것은 맨 뒷부분에 비주얼라이징이 조금 있다는 사실. 빅데이터는 결국은 우리가 빅데이터 하면 정리되어서 인포그래픽스하게, 그죠? 인포그래픽스하게 보여주는 것 정도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도출되기까지 이게 왜 막대형으로 보여주는 건지, 왜 타원형인지, 추세선인지, 또 구간 간격은 왜 구간의 간격을 이렇게 해준 건지, 그죠? 또 데이터의 성격을 봤을 때 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되겠죠. 뭐 이렇게 글자를 써놓으면은 전형적으로 이거 이미지이기 때문에 무슨 데이터? 무슨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죠. 이미지니까. JPEG잖아요. 맞죠? 구조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그러면 이제 얘를 갖고 타이핑을 쳐요. 그래서 XML 형태로 저장했다고 칠게요. HTTP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뭐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 그런단 말이에요. 응? 다 같이 유치하게 공부해야 돼. 혹시 모르는 표정 같아서 Extensible Markup Language. 다 같이 시작. 네. 좀 이런까지 내가 뭐 모르겠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거 아셔야 돼요. 물론 저도 못 외우고 있었는데 강의를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구조화시킨 데에다 얘를 집어넣었을 때 비로소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디지털, 마케팅,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객체, 오브젝트로 끄집어 와서 이렇게 플로딩 시킬 수도 있고 둥둥둥 뜨는 형태의 플로딩 시킬 수도 있고 저 글자만 움직이게도 할 수 있고 저 글자를 따로 DB에 넣었다가 따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자, 텍스트를 가지고 왔다. 그럼 텍스트 사이즈는 얼마를 잡는 게 좋을까요? 변수 형태는 뭐로 잡을까요? 정수형? 실수형? 베어리언트형? 어떤 걸 잡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컴퓨터 코딩의 아주 기본적인 뭐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얘기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한 걸 듣고 모르는 애 이런 신경질 내지 마시고 검색했다가 위키피디아 같이 아주 쉬운 곳에도 나옵니다. 알겠죠? 책을 안 사도 돼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 형태의 사이즈를 잡아주죠. 그렇게 잡아주고 이제 모든 텍스트의 크기, 사이즈, 형태 잡혀지면 무엇이 되었다? 데이터의 분석 전에 무엇이 되었다? 전 처리가 되었다. 다시 우리 앞으로 갑시다. 제가 하루에 두 번째 커피를 먹을 때는 늘 조심해요. 잘못 먹으면 심장이 너무 뛰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아침을 안 먹고 나오고 대신 방탄커피 한다고 이제 원래 잘 먹고 살 때는 방탄커피 잘 안 해요. 근데 바쁘니까 이렇게 아침 챙겨 먹기 힘드니까 그냥 방탄커피 먹고 나왔는데 그게 카페인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커피 더 먹으면 급격하게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슬라이드 볼게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캄 테크놀로지라는 걸 볼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캄 테크놀로지 공부해 봅시다. 구글 열으시고요. 캄 테크놀로지 검색하시고 이미지 열어보세요. 내가 저번 시간에 공부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제 이게 점점점 우리가 올드해지니까 텍스트를 읽고 눈으로 보는 게 힘들잖아요. 청 무슨 색이 안 좋다니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뭉뚱그려 보자, 뭘로 보자, 구글 검색해서 캄 테크놀로지로 이미지로 보자. 이미지 한번 쭉 보세요. 지금 시간 드릴게요. 보고 한 1, 2분 뒤에 제가 잠깐 질문 던질게요. 잠깐 봤죠? 자, 맨 뒤에 저기요. 지금 보고 계신 분,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데, 자, 느낌이 어때요? 뭐 같아요? 무슨 기술 같아요? 아무렇게나 얘기해. 지금 정답 안 해도 돼요. 지난 시간 오셨어요? 예. 그럼 제가 얘기했죠? 아무 얘기나 던져도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상한 소리 하면 도발적이구나. 긍휼을 볼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예, 아마 이렇게 저분을 이제 지적하면 요 주변부가 이제 아마 분명히 빨간색 표시 나면서 다들 이제 워닝, 나일 수 있다, 앞이나 뒤나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옆에 분에 여쭤볼게요. 맨 뒤에 계시니까. 자, 다음에는 어때요? 앞에 올 생각이 좀 있어요? 어때요? 자발적으로 느낌이 좀 오죠. 이거구나, 그죠? 느낌이 오죠. 오케이. 본인이 미래에셋이라는 데서 근무했는데 새로운 기술로 캄 테크놀로지가 들어왔어요. 굳이 디지털 마케팅이라 생각하지 맙시다. 그걸 이용해서 선생님이 하는 업무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어떻게 해서 난 승진하겠다. 이거 한번 탁 튀어서 고속 승진하겠다. 목표 지향자가 죄송하긴 한데요. 오늘 가장 깔끔하게 그렇게 이야기해보자고요. 어떻게 할래요? 빨리 아이디어 내주세요. 머뭇거리는 걸로 봐서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뺏어갈까 봐 얘기하는 순간. 그죠? 우리 경쟁 시대니까. 내가 좋게 얘기한 거예요. 다음에 앞에 앉으세요. 오케이, 그 옆에 분에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미래에셋 생명이요.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아이워치나 스마트워치나 기껏해야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의 GPS가 추적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실내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실내를 치기를 할 수 있고 AP를 이용해서 제가 쓰는 용어가 전문 용어들이 크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니까 AP 한 못 알아듣으면 받아 적었다가 집에 가서 보셔야 돼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걸로 시험 보거나 여러분들 그걸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왕 공부하는 건데 집중해서 그런 거 자기 걸로 알아놓으면 좋잖아요. 내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무도 못 훔쳐가는 거니까. 오케이. 실외치기로 GPS를 잡고 튕겨나가는 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으로 내 위치를 잡을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캄 테크놀로지가 웨어러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웨어러블로 입으면 내가 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땀을 흘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아까 입었던 운동복을 벗고 막 급하게 입었어요. 그럼 이제 땀이 있고 하면 기분이 찝찝할 테니까 제가 아까 오자마자 온도를 낮추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온도를 누르는 것 자체가 내가 인식을 한 거잖아요. 이해가죠? 내가 인식하고 누른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어때요? 뭔가 나에겐 좀 불편한 거죠. 그죠? 그래. 그럼 우리에게 왕에게 붙여주는 건 누구다? 하인. 그죠? 그런데 왕에게 하인을 붙인 시대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사회고, 그러나 우리에게 기계, 그죠? 머신 러닝을 통한 또는 디바이스를 붙여주죠. 그럼 내가 이제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실내치기로 내가 들어온 걸 확인하고 땀을 흘리고 있고 전체 학생들의 어떤 온도나 상황을 파악해서 내가 이렇게 있는 데에서 움직일 때마다 이 에어컨이 켜진다든지,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바람이 이쪽으로 와준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다음에 선풍기 뭐 살래? 어떤 선풍기 살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왕대접받고 싶은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대한 표현들이 아니겠어요? 그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캄 테크놀로지 숨어서 뒷단에서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병원에 갔을 때 생명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팝업창도 좀 짜증나긴 한데 내가 생명에 갔는데 특정 과에 가면 그 과에 맞는 상품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준다면 어떨까? 그죠? 그러면 회박을 맺어서 과마다 뭐가 있겠어요? 과마다 뭐가 있어? 과를 뭘 보고 가 우리? 뭘 보고 가? 그렇지. 표지판을 우리가 좀 영어로 해야지 멋있어 보이잖아. 뭐죠? 사인. 이 사인인데 보통 사인은 아날로그잖아. 이렇게 표지판이니까. 그죠? 여기에 LED 붙여가지고 전기값 안 들게 반짝반짝하면서 무슨 성형외과라고 써 있다면 내과라고 써 있다면 이게 사인이잖아요. 그럼 다음에 사인할 때 뭐 팔을 내요? 여기다가 우리 뭐 자 붙여요? 앞에다가? 뭐 자 붙이지? 디지털 사인. 그래서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그러죠. 사이니지. 5개 간판이 아닌 디지털 사이니지. 모르시는 거면 적어 놓으세요. 표정들은 모르는 표정인데 물으면 아는 느낌. 뭐 이러면 돼야 안 돼. 수업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 배우러 왔기 때문에 나 이거 압니다. 정확하게 그런 거 혹시 말하기 힘드시면 우리 과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수업의 높낮이를 맞춰드릴 테니까. 자,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늘 잊지 말아야 돼. 나 이런 거 그냥 만들어서 디자인할래. 난 디자인 교수가 아니야. 예? 여기에 넣어갖고 압력 센서 넣어서 엉덩이에 얼마 동안 앉아 있었는지 이렇게 똑바로 섰을 때 내 발이 균등하게 바닥을 밟아서 뭐 족저근종인가 뭔가 이런 거 잘 안 걸리는 형태인지 걸음이 똑바해서 허리가 똑바로 된 건지 이런 것과 연관되는 것을 데이터를 어떻게 잡아낼래요? 라는 질문을 하면 나는 그런 건 한다고. 그건 잘해. 다른 건 몰라요. 관심도 없어. 나 간판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간판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다음에 내가 간판을 만약에 세일즈 하게 된다면 LED라고 하는 영어로 써 있는 거에 내과라는 표현에다가 디지털 시그니처, 사이니지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뭘 넣으면 좋잖아요. 일단 간단하게 RFID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수신하는 걸로? 아니면 여기 두꺼우니 간단하게 여기 뭐 블루투스 같은 통신을 넣어놓을까요? 간단하게 조그만 칩을 넣을까요? 응? 그래서 그 근방에 내가 왔을 때 내가 깔아놓은 특정 앱과 동작해서 내가 어느 뭐 사실 또 여기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내가 무슨 뭐 남성과에 갔다면 뭐 이렇게 무슨 뭐 밝히고 싶지 않은 질병이 생겼나로 의심의 소지가 있어요. 개인정보의 문제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못 짜니까 의료법이니 뭐니 다 빼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넣어놓고 내가 근처에 갔어. 시계든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미래에 옷을 입고 있는 거야.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 벨트 같은 차잖아요. 혁띠도 찰 수 있고. 오케이. 혁띠는 왜 스마트워치처럼 미래에는 남자는 뽀다구가 구두, 혁띠, 시계라는데 지금은 뽀다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뽀다구라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게 시계 같은 것도 이렇게 전자시계로 이렇게 화면 바꾸는 것도 굉장히 모던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잖아. 그럼 이 혁띠가 안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응? 혁띠의 버클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버클이 내 기분 따라갖고 무슨 색깔을 드러낼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경고컨대 이렇게 혁띠가 빨간색이야. 그럼 건들지 마. 나 기분 나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생각을 마음껏 해보자고요. 생각은 자유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아까 생명 얘기했지만 생명보험 쪽에 필요하구나. 그럼 이제 좀 디테일한 정보를 주고 어느 방향을 가라고 한다거나 거기에 맞는 적절한 프로모션을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캄 테크놀로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웨어러블과 연결되어져서 어디를 쳐다볼 때 돈 생각을 하는 걸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는 신한그룹을 가르쳤고 이번 학기 미래에셋만 모아서 가르치니까 저도 자꾸 돈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다가가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은행 거래에 뭐 카운터에 가서
정도시 뭐 사실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적었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동영상은 연결해 드리지 못하는데 이 동영상을 집에 가서 이렇게 컨트롤 C 한 다음에요. 유튜브에 컨트롤 V에서 꼭 한번 보시고 그 동영상을 보시면 그 동영상 옆에 요즘엔 뭐가 떠요? 광고도 뜨고 릴레이티브 연결되어진 유사한 동영상이 같이 뜨죠. 그 동영상도 같이 한두 편 더 보세요. 보시고 영어다, 짜증난다, 힘들다 그러면 괴로워하지 마시고 옆에 서브타이틀이라는 게 또 있어요. 눌러주시면 한글이 나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작성된 게 좀 콘텐츠가 좋아요. 내용이. 알겠죠? 그리고 2번, 3번 보고. 오케이? 넘깁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죄송하고 이건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거예요. 머신 이즈 유징 어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이거 보여드리면서 웹 2.0에 대한 옛날 거지만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걸 소개해 줬어요. 그때 계속 동영상이 끝날 때까지 연결이었어. 그리고 리띵킹, 다시 생각하자. 뭘 생각해? 러버.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패밀리를 다시 생각하자. 그러죠? 응? 드라마를 보면 최근에 미국 드라마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뭐 잘 한류가 뜨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불륜하다가 뭐 사단 나는 걸로 끝나거나 뭐 이렇게 뭐 알고 봤더니 사랑에 빠졌더니 뭐 아버지의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렇지 몰랐는데 자식이었던 거야. 둘 다 자식이었던가 뭐 이런 황당무계한 내가 평생을 살아보면서 한 번도 못 만났던 그런 주제가 나와야지 우리가 또 자극을 받으니까 그거 좋다고 또 얘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또 젊은 남자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막 멋있게 나와서 명문대학을 나와갖고 막 리딩하면서 뒤에 막 늙은 스님 분들이 막 굽신거리고 알고 봤더니 겸손했는데 뭐 재벌 2세였던 거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한 게 웃자고 말씀을 드린 거지만 여튼 미국 드라마나 뭐 캐나다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는 좀 소재가 다양한데 모던 패밀리라는 드라마가 있죠. 모던 패밀리. 거기는 이제 게이인 아들이 있고 그죠? 푼수떼기인 또 사위가 있고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냥 편견 없이 어울리면서 사람으로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웹에서 리띵크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재고해보자. 패밀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컨텐츠라든지 이런 연결된 세상에서 우린 그런 사고들이 어떤 이런 정보나 이런 정보 소통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의 셋은 리띵킹을 뭘 할래요? 이런 연결된 세상에. 우리는 다 돈을 중심으로 매개해서 연결시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한 돈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가받지 못한 돈의 가치는 어떻게 측량해서 밸류 애드 해주실래요? 이런 고민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니까. 지금 잠깐 하고 나면 이건 특강으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도 잠깐 스쳐 지나간 생각이야. 그렇게 한 사람에게 생각은 힘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볼 때 만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하거나 세상을 본 사람이 있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부류가 좋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있는 회사라면 회사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고 미래에셋이라면 내가 알기로는 그런 곳이고 돈에 관련된 거고 돈을 빌려준다거나 보험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이라면 그러한 것들이 기존적으로 선배들이 잘해왔던 그런 자산이 리띵킹, 새로 생각할 게 뭔가를 그 회사를 나올 때까지 생각하세요. 난 지금도 해결하지 못했잖아. 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일대다로 바라보면서. 무중력 상태에서 공부하면 둥둥둥 떠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이거 무중력 만들면 되잖아. 학업 성과가 좋다면 학습의 효과가 좀 무중력 만들고 우리 우주복 같은 거 있고 무중력에서는 이게 음파로 연달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우주복 같은 거 떠서 내가 너를 볼 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고 넌 위에서 보고 난 밑에서 보면은 당신과 나의 관계가 위아래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수직은 없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가 강의하고 있는데 360도로 여러분이 떠 있는 거야. 내 시선은 어떻게 처리할까? 내가 학생들에게 관심은 어떻게 줄까?
이러한 근본적인 생각들을 그런 환경에서 생각했을 때 아날로그 공간에서의 교육적 혁신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주거나 투자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교육학 박사가 아니니까 그 말하면은 저런 이상한 약장수가 있냐고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절대 어디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고 겪어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여러분들 여기서 전문가니까 여기서 전문가로 있었던 분이 내가 돈 투자를 하는데 무중력에서 투자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맞아가면서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선배들이 미친 소리 한다고 네 업무 국가나 보라고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생각의 힘을 20년, 30년을 놓지 않고 가셨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얘기 드려요. 근데 그때도 안 풀린 것 같다. 그럼 날 찾아오세요. 내가 책임지고 그때는 좀 맛있는 거를 사거나 모시는 걸로 우리가 오늘 나의 이 멘트에 실수가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넘길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관련된 거를 리서치하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캄 테크놀로지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관련된 동영상들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이 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서브 타이틀 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가 발음하셔도 그 영어가 보이니까 훨씬 수월하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마 여기 학생들이 한 20-30명 될 것 같은데 이 학생분들이 아마 뭐 두세 명이 볼까 안 볼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읽고 쫓아와 주시는 분들이 되게 소중하고 고맙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고 더 보시고 가서 저한테 다음 강의할 때는 좀 더 핫하고 좋은 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교환에 넣으세요라고 보내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시간 되면 커피 쏠게. 학점이랑 무관하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정리하고 만나고 그렇게 할게요. 아니 그런 모습이 좋잖아요. 서로 배워가는 건데. 내가 지금 강의하는 모든 내용이 인터넷에 있어요. 오늘날 내가 던지는 지식이라는 거는 인터넷에 있어요. 내가 AI로 최신을 가르쳤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연구 과제의 책임자가 되면서 AI 공부를 많이 못한 것도 있어요. 행정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책임자가 꼭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최신에 업데이트되고 있는 가장 핫한 그런 것들에 대한 논문의 내용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식의 전달의 가치보다도 우리가 그 지식의 연결, 또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함의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에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넘길까요? 자, 우리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저 옆에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저희가 이제 뭐 통상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된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뭐 2019년도의 트렌드 또는 관련된 새로운 마케팅 기법 또 버징 호께라든지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링크들을 많이 해서 강의 교환에 이제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제가 선정한 그 커뮤니케이션 북스 책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같이 읽어 나가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2번에서 고객 요정이 뭘까요? 그 앞에 분에 여쭤볼게요. 고객 요정 뭐예요? 선생님 생각하는 고객 요정. 업무에서 얘기해 보세요. 하신 업무에서. 고객이 유입해서 회사 상품을 찾아가는. 그죠? 예. 제가 아마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학생들이 지금 반응 상태를 색깔로 표현하고 있다면 아마 이쪽 지역은 다시 이제 빨갛게 된 거죠. 여기는 안도의 파란색이 나와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화로 잡지 않고 군집화 시키겠죠. 클러스팅 시키겠죠. 색깔로. 근데 이제 색깔을 클러스팅 시키면 사실은 검은색을 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관습 속에서 흥분되고 긴장되고 여기는 약간 어텐션, 주의가 집중됐다는 건 빨간색이 표현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이 필요한 거예요. 공학자는 색깔 구분을 해줄 수 있어요. 클러스 나눠줄 수는 있다고. 그러나 UX, UI, User 인터페이스나 User Experience에서 내가 이렇게 탁 봤는데 이쪽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 색깔이 얘들은 뭔가 긴장한 느낌에 이게 아리까리하면서 일로 넘어올까 안 넘어올까의 큐리어스한 생각이야. 퀘션 마크를 갖고 있는 거야. 여기는 느슨해. 그러면 이 느낌이 있잖아. 그럼 큐리어스한 생각은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해? 회색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회색 분자 회색일까? 무슨 생각? 그럴 수 있잖아. 이 지금 내가 여기까지 던졌는데 질문을 요로 앞으로 튕길까 옆으로 튕길까 모르잖아. 지금 계속 이런 식이잖아. 근데 내가 패턴을 봤더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겠다. 그치? 패턴이 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네. 리너하게 가잖아.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으로 따졌을 땐 노드를 놓고 질문이 가고 있는 거잖아. 질문이 가면서 이쪽에서 활성화, 빨간불 활성화가 내려왔단 말이야. 시차를 두고. 그러면서 밸류를 주면 여기 제대로 답했어. 이게 좀 창의적이었어. 이게 무시당했어. 넘어갔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값들이 자꾸 붙여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학습 성과잖아. 그런데 뭉뚱그려서 내가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클러스터링, 군집한다고 했잖아. 통계를 배워도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그 클러스터링이야. 그리고 연구 집단, 클러스터 집단 한다. 이런 것도 같은 클러스터의 개념이라고 묶어준다는 건데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줄지 이상한 애들끼리 묶어줄지는 그 규칙은 이제 효율성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MIT 미디어랩에는 공학을 한다고 하는데도 공대 교수보다 철학자나 종교학자를 더 많이 집어넣고 묶여놓고 돈 주고 연구하라고 했더니 결과 잘 나오면 땡인 거야. 뭘 어떤 놈을 묶어놨네 뭐 중요하지 않아. 필요하면 범죄자도 묶어놓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경쟁 시대에서 살아가는 일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요렇게 집단은 좀 긴장했다고 얼핏 내가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해야지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서 인과관계를 밝히지. 그거를 머신러닝으로 밝히면 이제 AI가 되는 거고 퓨처를 주고 밝히면 머신러닝 내가 안 주고 생각하면 딥러닝이 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계속 반복할 거예요. 데이터 가지고. 이쪽은 이제 아리까리하단 말이야 지금. 이제 촌스러운 표현인데 아리까리. 이런 것도 아니야. 저냥 뭔가 모르겠어. 옳지 안 옳지 몰라. 그냥 감정이 약간 복합적이야.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어떤 색으로 표현해 좋겠니? RGB 값으로 얘기해봐. 응? 255 해서 2에 몇 승씩 해갖고. 아니 RGB 하면 색깔 편타 나오니까 그거 많이 다룬 애들을 포토샵 한 애들은 알거든 그 값까지. 그럴 거 아니야. 256가지 색깔 뭐 몇 가지 색깔 종류에서 뭐 다 모르겠지만 빨간색은 뭐다 대충 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분명히 한국적 전통에서 유추할 수 있는 좀 혼란스럽고 뭔가 약간의 불안함이 가미되어져 있는 색깔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미학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응? 내가 클러스팅 멋있게 했어. 딱 봤는데 시커매. 여기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와다 내가? 강의 지금 리얼하게 빠르게 하고 있는데. 아, 그렇지. 검은색은 긴장하고 있는 애들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아, 그리고 질문해야 돼. 그럼 이게 칸테크날리지야? 왜 바빠 죽겠는 내가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게 머리 한번 더 돌리게 하냐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도 그런 워크플로우를 생각하고 그 마디마디마다 그런 기술이 적용돼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폭넓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꿈꾸고 있는 돈이 흐르고 머니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에 아, 이 사람들은 어떤 나에게 도움을 주겠구나. 그게 융합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심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접근하길 바라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지난주를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또 커스터머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 CDP가 나오죠.
어디언스 타겟팅이 나오죠. 퍼포먼스가 나오죠. 그래서 뭐 데이터 드리븐 기반의 마케팅이라고 얘기해서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서 마케팅을 하는 것과 뭐 퍼포먼스 중심의 마케팅을 하는 것과 뭐 등등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나누어 준 거죠. 나누어 준 건데 나누어 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에 것도 잠깐 볼 테니까요. 나중에 시간 날 때 하나하나 보시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기술들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한 학기 동안 또 이야기하고 할 거예요. 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 퍼포먼스, 커뮤니케이션, 인텔리전스죠. 예.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마케팅 책을 쓴다. 어떻게 할까요? 가장 일반적인 뭐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책을 인터넷에 검색한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뭐 우리가 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굉장히 또는 세계 탑 대학의 종속적인 거죠. 왜냐하면 학자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유학 갔다 오고 나면 미국에 있는 최신 어떤 지식을 그냥 전달해 주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안 그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영어 되게 못한 영어 막 구사하면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창문 이러면 좋은데 윈도우즈 해버리고 그죠?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하여튼 뭐 또 현실 속에서 또 적응하고 살아야 되니까 가지고 와서 저런 걸 목차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나눠갖고 이제 세미나하고 책 쓰자 하면 좋겠죠. 그죠?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레퍼런스를 보고 이제 쫓아가는 거죠. 뭐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도 제가 잘 보고 여러분들 관심사를 좀 보면서 들어갈 거예요. 다음 넘기겠습니다. 이게 제 지난 수업 학생들 거예요. 네, 한번 재밌게 보세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지난 수업한 학생은 부록에 넣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또 클래스는 다르게 봤구나라고 같이 좋은 자료로 참고하면 되니까 아마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답은 없지만 본 강의가 아마 마치고 나면은 한 학기 동안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봤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또 생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거, 한 줄의 과학,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아까 거 있었죠.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이라고 크게. 그러니까 이제 뭐 퍼포먼스 마케팅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또 표면적인 사람의 특성이 아니라 내면을 본다. 내면을 보려면 얼마나 많은 센서가 필요할까요? 그죠? 근데 또 의외로 또 내면이 쉽게 드러나지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데이터화 시켜본 적 있으세요? 혹시? 손 들어보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은 내가 살아보니까 어떨 때 짜증이 나요? 안 짜증나 보이게 생겼어. 점잖아서. 점잖아 느낌이 좋아. 앞에 있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대 수준하고 다른 경우에 항상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회사나 뭐 가정이든 뭐 아니면 친구 관계든 기대 수준에 좀 못 미치면 짜증이 많이 난다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뭐 저는 좀 이분처럼 고결한 인품을 못 갖고 있어서 저 자신을 가만히 둘러봤는데 내가 짜증 낼 때 보니까 당이 떨어져서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당이 떨어져 힘이 없어 짜증 내고 있고 배고플 때 짜증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을 만날 때 점심 식사하기 전엔 잘 안 가고 배고플 때는 결제하러 갈 때 배가 좀 먹고 좀 기분이 나른할 듯할 때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좀 지났을 때, 이럴 때 좀 이렇게 나도 배가 고프거나 당이 떨어졌을 때 사람을 잘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왜냐하면 좀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본의 아닌 갑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요. 뭐 자꾸 힘든데 끄집어내서 친절한 척 하려고 하고 힘든데 끄집어내서 착한 척 하려니까 힘들어. 짜증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이게 당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를 되게 관리를 많이 하려고 해서 뭐 요즘에 워치 같은 거 가볍게 차고도 있으니까 딱 아침 눈 떴을 때 8시간을 못 자면 좀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8시간 못 자면 오늘은 짜증내는 날이겠구나 하고 어떻게든 더 자려고 하고 또 낮잠을 잘 못 자는 성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관리를 해요. 넘겨볼게요. 해외에 굉장히 요즘에 최근에 IT로 핫한 사람들은 자기 몸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금융 전문가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자기 직업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 그죠? 나도 뭐 교육 전문가라고 들으면 부끄러워지거든요. 숨고 싶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미래에셋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그룹에서 활동하고 계시면 일단 금융 전문가라고 통상적으로 딱 던진단 말이에요. 자, 본인 진짜 큰 돈을 어디다 맡기려고 할 때 정말 금융 전문가에게 맡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큰 돈을 내가 진짜 투자하려고 할 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이거 하면 나 죽는다. 요즘에는 사람보다는 좀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반으로 자동 배수하고 외우대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AI 쪽으로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같은 것들에 투자를 저번에 했었다고 했죠. 그래서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는 뭐 사실 뭐 강의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죠.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이 제안을 받은 게 있어요. 나한테 좀 투자해 줄 테니까 개발해 달라고. 뭐겠어요? 지금 얘기한 거. 나 사실 그거 공부하려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그죠? 그때 또 제안 받았을 때는 혼자 좀 단타가 즐거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깔끔하게 무시하고 뭐 좀 더 큰 펀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해 주세요. 뭐 그거 무슨 언제 뭐 신경망을 내가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 주식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말씀 맞아요. 제가 어떤 암 환자를 만났는데 암 환자분이 만약에 자기가 다시 수술을 한다면 로봇팔에게 수술을 맡기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이걸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요. 내가 죄를 져가지고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내는 거가 큰 죄일 수도 있겠지만 2년, 3년 사는 죄 정도가 아닌 벌금의 형벌을 받는 거면 차라리 로봇이 나를 판결 때려줘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정해진 값이 있을 테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사회를 불신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가 될수록 전문가가 쌓아놓은 이 권위나 버팀목이 그 전문성으로 유지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막상 병이 나면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의사를 직접 찾아가서 묻고 하는 벽이 어려워서 인터넷에서 다 의료 정보를 다 빼서 가요. 근데 상당 부분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겠죠. 의사 입장에서는 안 맞는 애가 왔을 때 무지하게 짜증날 거고 맞는 게 왔을 때는 이 자식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티는 안 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응? 내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일 때 이 사람 말기암이다 했을 때 그 말기암이면 수술해도 죽는데 6개월 이렇게 살래? 뭐 의사결정 내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변이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고 자기 환경을 스스로가 데이터화시키는 사람들이 IT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IT 사람인데 지 몸을 지가 체크하고 있는 거야. 데이터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의료 데이터가 불법이야. 내가 네 거 안 가져오면 되지. 내가 이걸로 체크한 내 모든 의료 데이터를 갖고 싶은데 병원에 가면 다 CD로 주네.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요? 이걸 표준화시켜서 갖다 넣어서 내 거 내가 좀 쌓고 싶은데 응? 내가 끊임없이 내가 걸은 만보계만 보고 있는데 어느 위치를 걷고 뭘 했고 내가 내 데이터 내가 뭘 먹었고 요즘 내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힘들긴 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이 기록에 따라서 내가 쓰는 거예요. 기분이 다운됐다, 업됐다. 여기 변수는 뭐 같다.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런 걸 할 수 있다니까. 변수가 추가되고 안 되는 것뿐이야. 엑셀로 쫙 넣어도 돼. 엑셀로 넣으면 나중에 분석도 쉬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얼마나 되겠어. 전 요즘에 MOU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에 3명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모신 분들일 때 식사도 같이 모셔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인간관계 말을 많이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다 수치를 그런데 이런 생각해 막연히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횟수로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나 병 나겠다. 근데 뭐 작은 병은 괜찮은데 이거 이러다 쌓여서 큰 병 나면 나만 손해지. 나 여기서 진짜 많이 해요. 나 오래 살려고. 뭐 잘못됐어? 오래 살려고 내가 내일 죽는다면 여기서 왜 강의 뭐하래? 고대 강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 다 갖다 버려야지. 안 그래요? 난 그런 데 포커스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나 자신 알아야 되는데 병원 가서 알려주나 그걸? 거기는 또 상업적 이유가 있잖아.
상업적 이유가 있고 또 사고 났을 때가 안 되니까 보호주의적으로 쓸데없는 걸 많이 또 검사를 해가지고 의료 사고 났을 때 디펜스하기 위한 것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잖아. 내가 어렸을 때 세상에서 제일 큰 손은 우리 엄마의 약손이었고 우리 할머니의 위로였고, 응? 물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땐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기분의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도 리스트업하고 데이터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보세요. 그게 나중에 굉장히 좋은 학습 데이터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좋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상은 이렇게 say hello in the 140자를 가지고 다 연결된 트위터를 얘기하고 그 트위터 이미지가 나와서 트위터는 또 이미지까지 붙이고, 그죠? 옛날 때 트위터를 가지고 무식했던 대통령이 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왜 그 140자만 아니라 길게 화끈하게 하자, 그죠? 이게 단문 서비스가 주는 우리의 편리함을 몰랐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소비나 컨텐츠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 스페이어, 이제 트위터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트위터 세계가 열린 거죠. 넘기겠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쓴 책에서 그냥 나눴던 건데 넣어놨어요. 사실 약간 공부한 사람 티 좀 내고 싶어서 아카데믹한 척하려고 표를 좀 넣은 건데 뭐 대단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지나간 책이고. 근데 그때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네트워크를 클로즈, 닫힌 네트워크, 폐쇄적 네트워크망, 웹 2.0은 열린 네트워크. 뭐 현실 세계는 학연현현 지형 같은 것이 닫힌 네트워크라면 미래의 세계는 소셜 네트워크로 취미, 취향 등 위크 타입, WEAK, 느슨한 유대, 스트롱 타입, 강한 유대. 그죠? 자, 아버지와 아들은 무슨 사이? 무슨 사이? 스트롱 타입. 그죠? 강한 유대죠. 끈끈한 유대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죠? 취업에 좋은 것을, 기회를 알려줄 수 있죠. 저에게도 우리 아들이 너무 똑똑한데 교수님 좀 시간 좀 내주셔갖고 얘한테 좀 좋은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식사 자리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미안하지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살아가면서 몇 번 만났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제가 세계 일주 여행 갔다 왔더니 세계 일주 여행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아들한테 아들이 좀 유약한 것 같다고 뭐 훌륭해 보이시던데 아드님이. 그럼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겠죠. 그건 스트롱 타이예요. 하긴 지연. 근데 이제 으쌰으쌰 우리들끼리 잘해보자, 우리 뭐 동문들끼리 어쩌자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죠. 그렇잖아요. 응? 우리 때는 뭐 위인전 읽고 너 뭐 될래, 뭐 대통령이요, 뭐 장군이요, 이런 식의 생각이었다면 요즘 젊은 친구는 뭐 될래, 아무 생각 없는데요. 그거 괜찮은 것 같다. 원래 정상적인 거죠. 응? 행복을 추구해서 사는 거지 사람이 뭐 될래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념에 뒤집어쓰여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오케이. 우리 시대에 이제 이런 학연이런 지연이 이제 없어진 사이에 위크타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위크타이가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도 존재했어요. 교회 같은 데가 어떤 타이일까요? 교회. 오늘 제가 등산 갔다 왔잖아요. 등산 모임 무슨 타이예요? 뭐 같아요? 등산. 위크타이겠죠? 특유의 좀 강점이 계시네.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답변해줘. 나도 모르게. 내가 보통 안 그러거든.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이 학생들 괴롭히려고 하는데 이분 눈빛을 보면서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답변했대. 자제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능력이 있으시네요. 위크타이라는 게 생각하지 못한 느슨한 유대예요. 그래서 실제 저 글을 쓴 뉴욕대학이었나요? 그 아주 저명한 대학 교수님의 논문에서 나온 건데 위크타이, 유연한 느슨한 유대의 견고함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써놓으세요. 유연한 느슨한 유대의 견고함. 사회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유대의 형태예요. 느슨한 유대, 위크타이의 견고함이라 그럽니다. 네이버나 구글 검색해 보세요. 관련 책도 쫙 나오고 내가 얘기했던 그 교수님의 논문도 있거든요. 60몇 년도의 논문인가? 그 논문 뭐 제목도 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있어요. 거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은 느슨한 유대예요? 위크타이, 스트롱타이예요? 페이스북? 느슨한 유대예요.
느슨한 유대의 견고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은인이 누굴까요? 당신의 은인 누구였어? 부모님 빼고 나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와이프. 아, 이런 식의 녹화 중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 한번 얼굴 보여줘야 돼. 여기서 얼굴 한번 보여줘야 돼. 아, 진짜 근데 진실성이 있어 보이세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훌륭합니다. 부럽고. 저도 이제 껴서 저도 와이프가 저 뒤에 분에 여쭤볼게요. 은인 누가 있으세요? 인생의 은인. 우리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철학 쪽에 멋있는 얘기 하려니까 떠오르지 않는 건데 사실은 평균적으로 우리 인생의 은인은 우리에게 첫 직장을 잡아준 사람이래요. 첫 직장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직장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이 우리가 탁 생각하면 학연이라는 지인에서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위크타이, 느슨한 유대의 견고함이라는 실험 결과를 보았더니 자기 자신의 신분을 극복하거나 새로운 어떤 직업군으로 훅 들어갈 때 그 느슨한 유대의 견고함을 통해서 갖는 관계에서 나온대요. 그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옛날 때는 이제 커뮤니티를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 커뮤니티는 뭡니까? 아날로그 커뮤니티죠. 대표님이 뭐예요? 교회 활동, 뭐 등 종교 활동, 불교 활동 이런 거야. 이해가죠? 우리 만약에 뭐 내가 이제 여러분과 다 같이 어울리는 입장이면 우리 다 같이 우리 동문이다 해서 뭐 고대 동문 이런 활동 하겠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런 거는 전형적인 뭐 학연이가 그 강한 타이구나 어떤 그런 다른 이런 취미 활동 하겠죠. 등산 갔다 왔도 얘기 나누죠. 낚시 동호회했죠. 음식 동호회했죠. 여기에서 의외로 내가 넥스트 다음의 잡이나 내 새로운 뉴잡을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은인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스트롱 타이, 강한 유대에서 부모가 좋고 뭐 한 데에서만 또 올 것 같은데 세상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반증된 사례가 뭐예요? 컨텐츠나 내용이 통한다? 뭐? 페이스북 같은데. 거기가 어디 학연이라는 지원으로만 우리를 연결 맺어줘요. 내 관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만남이 어때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데모가 막 있잖아요. 오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데모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뭐 택시를 타고 오다가 막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제 집에 놀러 오는 선배들이 두 분이 있는데 시간대별로 레프트와 라이트의 윙이 다르죠. 이게 시간대별로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오는 선배들이 다른데 이분들이 뭘로 만났냐면 페이스북에서 만나서 나가요. 응? 황당하죠. 나랑 이제 인간적으로 만나는 거니까 그냥 오케이 하는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느슨한 유대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게 되는 지연들끼리 뭐만 해요? 정보의 비대칭.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포털로의 집중의 문제가 있겠죠. 그죠? 옛날 때는 아날로그죠. 시공간에 제약이 있었죠. 지금은 뭐예요? 정보를 탐색하는 비용이 들죠. 정보 탐색의 비용을 굉장히 줄이자. 뭐 이런 게 지금 뭐예요? 푸시업. 그죠? 노티피케이션. 그죠? RSS, 리얼 심플 신디케이션, 오톰. 이런 기술 이용하는 거. 이해가죠? 그 캄텍하나 비슷한 거고. 서치 엔진, 검색 엔진. AI도 뭐예요? 검색하지 말자. 왜?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 고객 평, 리뷰. 그것도 오염됐다. 그 안에도 권력이 존재하더라. 그래, 권력을 해체하자. 뭘로? 방법 없어요. 새로운 기술로. 응? AI와 딥러닝을 봤더니 요거 쓴 거는 다 페이크고 요건 진짜가서 여기다 웨이팅을 줘서 요걸 추천해 줬더니 소비자들이 더 많이 쓰더라. 그러면서 이제 패턴이 바뀌겠죠. 그러면 또 쫓아온 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패턴과 방향에서 요걸 또 어떻게 내가 또 매니플레이트 한다 그러죠. 악용해서 내 걸로 이용할까를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서비스가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가 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쓰는 서비스가 어뷰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뭘 생각한다? 이거 안 맞는다고 생각하죠. 뭘 생각한다? 다음 서비스가 나올 때가 됐다.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회사 깨끗하게 털고 나와서 그 서비스 시작하면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석 같은 회장님처럼 뭐 대단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내가 저러분과 하고 있는 IT 방향에 그런 꿈이 열려 있는 곳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다음 장 볼까요? 교수님 아까 느슨한 유대의 견고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견고함
견고함의 기준이 이제 의외로 느슨한 위크타이가 가지고 있는 견고함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정적일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논문에서는 이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내가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준다거나, 내가 어떤 하두를 구하려고 했는데 평상시에 부모님한테만 하두를 얻지 못했는데 수영장에 갔다가 엉뚱하게 만난 사람으로부터 하두를 얻게 된다거나, 물론 나의 고민의 관찰의 결과, 이런 어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변수라고 할까요? 뭐 그걸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 설명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내용 정리된 게 많이 있습니다. 사회과학 쪽 선생님들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페이스북도 우리의 유대가 대표적인 스트롱 타이라고 할 수 있는 강한 유대인 하겐 지연만을 주취하지 않고 느슨한 유대인 취미나 그 밖의 여러 활동들에 대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계, 커뮤니티, 링크, 유대를 만들어줬더니 퍼포먼스가 좋더라. 이제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볼까요? 자, 이것도 서비스의 다양한 건데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것도 빠르게 넘어갈 건데요. 난 여러분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 다 알겠죠? 슬라이드쉐어. 슬라이드쉐어 아시죠? 플리커 아시죠? 라스트 FM. 이게 이제 음성을 AI로 해갖고 잘 음악 듣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준 것이에요. 요거를 쫙 다 검색해서 보세요. 한 번씩 집에 가셔서.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셔도 한 일주일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툭 뜨면 이제 바로 창 닫는 건 아니잖아. 들어가서 이제 뭐 비즈니스가 뭐가 되고 자기들 인포메이션도 읽어보고 영어니까 좀 익숙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사항이 하니까 오늘 뭐 여러분들이 다 쌓여질 필요가 없어요. 같이 이렇게 가면서 한 학기가 지나면 이제 쌓일 테니까 또 넘겨볼게요. 약간 더운 것 같은데 여기 누가 좀 가셔서 저기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터넷으로 수렴되었다가 이제 모든 정보가 인터넷으로 들어오죠. 편하게 하실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들어갔다가 모여서 다시 여러 가지 채널로 이제 오픈되어지는, 확산되어지는 거죠. 되새김질의 효과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께 얘기해서 이렇게 던지죠. 뭐 이제 되새김질 내가 먹고 되새김질이지만 선생님이 듣고 선생님식으로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견이 붙겠죠. 의견이 붙어서 또 옆에 전달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귓속말 놀이를 해보면 여기서 나 오늘 점심을 짜장면을 먹자라고 했는데 쭉 갔다 여기까지 오면은 짜장면이 짬뽕이 될 수 있겠죠. 그건 이해하죠? 근데 짜장면이 짬뽕이라고 바뀌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미스언더스탠딩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밸류가 생기고 가치가 생겨서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여기 딱 왔을 때에는 짜장면은 삼선짜장부터 무슨 짜장이 있는데 어디가 맛집이고 무엇이어가지고 무엇이다까지 리스트가 쫙 떼어진다면 이건 뭐가 됩니까? 클라우드에 의한 참여가 되겠죠. 이해 가요? 그런 것들이 잘 구성되어진 형태가 지금의 여러 가지의 플랫폼의 형태죠. 자, 머리가 복잡할 텐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그쪽 하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인터넷으로 아날로그 정보가 다 수렴되어져서 모여져서 인터넷이 하는 플랫폼이 됐는데 얘가 다시 어떠한 디바이스나 물리 공간으로 침투한다면 그러니까 이 실제 하는 공간과 가상의 공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돈은 숫자잖아, 숫자. 디지털에 있는 거고. 난 황당해요. 내가 종이돈으로 뭉치로 5만 원짜리 100장이면 이제 500이잖아요. 딱 묶으면 요만하잖아. 옛날 때 100만 원 정도, 만 원짜리 100장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얇고 새 돈이면 팥팥하고 적은데 이러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럼 내가 나갈 돈이 많은데 은행 통장에 500만 원이 딱 점 하나 딱 찍혀 있으면 야, 카드값 나갈 때가 되면 이거 뭐 어디다가 뭐도 좀 용돈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 그 숫자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그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을 좀 아실 거예요. 그죠? 현물화되기 전에 숫자의 이야기들,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의 어떤 소통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의자도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움직이면 터치를 계속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센서를 넣는 건 비싸지 않단 말이에요. 센서들이 들어가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우리가 말이에요.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나도 모르게 치고 있는 거거든. 나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친 거야. 불안해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친 건데 이걸 보고 또 쪼잔한 놈들은 그렇게 이걸 분석해갖고 요 기분 맞추어서 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면 잘 안 풀려요. 그렇게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도 그렇게 계산 많이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데 기계가 머신이 이런 것까지 또 다 행동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지금 영상을 녹음하고 있는데 저 영상 녹음은 그냥 영상 녹음이잖아요. 저기에 내 모션을 오브젝트로 캡쳐서 움직일 때마다 이 오브젝트마다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게 책상이다 의자다라는 것을 정의해 놓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터치하고 하는지가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 강의 형태에 대한 특정 패턴 이렇게 누를 때 이 사람이 약간 좀 뭔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다 뭐 등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쭉 계속 데이터를 통해 축적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현실 세계의 현무랑 실제 보이는 거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 보면 되겠죠. 넘길까요? 이거는 재미난 얘기인데요. 20명이에요. 보통 20의 자승이라 그래요. 400명이죠. 네트워크 효과가. 이게 이제 네트워크의 효과를 얘기할 때 흔히 많이 씁니다. 경제의 외생 효과. 그래서 이제 정통 경제학이라 좀 보기 힘들죠. 경제학의 외생 효과니까. 뭐 경제학 하신 분은 제 얘기 되게 쉬운 거니까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 경제학 출신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아니에요? 미래 에셋이면 경영학인가? 다 틀려요? 오케이. 10명이면 100명이잖아요. 그럼 두 개의 효과는 500명이죠. 근데 왜 M&A를 하냐? 학자들이 한 거죠. 그래서 그럼 M&A를 하면 얘가 더해지죠? 30개? 30의 자승은 900이죠. 몇 개의 차이가 나요? 400개의 네트워크의 차이가 나죠. 400개 효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회사가 M&A를 한다. 이러면서 이제 회원수 모집에 왜 열광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회원수 모집에는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내 친구랑 너무 많이 닮았어. 미안해요. 그런 말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진짜로 내 친구 중에 미국에 가서 애틀란타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닮았어.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 뭐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다 다른 학생들에게. 회원수 증가한다고 해서 원했던 만큼의 효과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회원이 진짜 회원인지, 그죠? 뭐 여러 가지 것들 사실은 이제 그냥 숫자 장난인데 우리는 또 그런데 열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고민해 볼 수 있잖아. 진짜 회원 수에 대한 임팩트 지수를 뽑아볼 수 없겠어요? 대부분 야 회원 얼마야? 2천만 명 블로그 파워 블로그네. 이러고 끝나잖아. 트위터 20만 명 붙어 있어요. 파워네. 근데 정말 그들을 내가 조직화시키고 내가 하는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그들과 유대관계나 파워가 있는 회원인지 어떻게 측량할래요? 허브 역할을 하는가, 그죠? 중심점을 보는가, 그죠?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 나오는 이제 뭐 중심점을 찾고 그다음에 거리를 계산하고, 그죠? 뭐 그런 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회원이 진성 회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도메인마다 진성 회원이 될 수 있는 변수들을 쭉 한번 리스트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죠? 내가 언제 시간 돼서 뭐 미래에셋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하죠? 회사 기업금융. 자, 기업금융에서 이 기업이 회원 수가 500만 명이에요. 한 명은 1000만 명이고 당연히 봤을 때 1000만 명이 더 세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얘들이 500만 명이 더 센 것 같아. 본능적으로 늦게 오랫동안 일을 했더니 그러나 이제 내가 이거를 도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데이터가 없어. 그죠?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죠? 데이터요. 네, 괜찮아요? 제 얘기는 이제 그런 걸 숙제로 고민을 계속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지금도 나는 계속 은행에 가면은 내 밸류 가치가 얼마인데 이놈들이 왜 내 재산 가지고 이걸 자꾸 신용을 줘 하고 내가 굉장히 불쾌해요. 그러나 그 시스템의 항목에 내가 없는 거야. 내가 강의를 이렇게 한다는 거. 내가 강의 재밌게 하잖아. 그럼 내가 강의 나가면 비싸게 받아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지. 한 번 또 높으신 분들이 하면 좋다고 또 밑에 또 시켜줘요. 안 나가서 그래.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안 믿는 표정인데. 실패군요. 여튼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이 업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를 보고 나한테 돈을 대출해주는 밸류가 없더라고. 그럼 내가 얘기하면 이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지. 꼰대가 되는 거고. 갑질하거나 이상한 고객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러나 어떤 고객에는 그런 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쭉쭉쭉쭉쭉 내가 원하는 성장해 가고 있더라고요. 내 자산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형화되어진 정규 분포값 안에서 나를 받겠죠. 그잖아. 근데 그걸 계속 해왔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힘들어지고 있죠. 왜? 이제 새로운 핀테크 기업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나오니까. 아마 안 나왔으면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그지? 여러분들이 그걸 나오게끔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도투자가 들어갔겠죠.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자꾸 반문하고 고민하고 답은 저도 없어요. 답은 나도 없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보았다. 넘길게요. 소셜 네트워크 휠이죠. 그래서 요즘엔 되게 멋있는 그림 되게 많아요. 영어로 돼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 좀 또 있어 보이고 하는데 뭐 그게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나도 잘 모르겠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강의하다 가끔 이런 얘기 좀 해주지만 뭐 그냥 또 다음 세대는 또 다르게 나오니까 다음에 나오니까 간단히만 볼게요. 소셜 네트워크 휠이라고 해서 블로그, 커멘트, 미디어, 그죠? 뭐 프렌즈, 뭐 마이 에이전트, 뭐 메시징, 그룹, 뭐 페이보릿, 뭐 내가 즐겨 찾는 거 이런 것들 뭐 나와 있어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소비, 배포, 생산이라고 하는 라인이 어떻게 피드백되어서 돌아갈 것인가. 프로슈머를 얘기하죠. 그래서 뭐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던 프로슈머의 개념 옛날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슈머, 프로슈머. 내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고, 내가 창작자이면서 소비자이고. 여러분도 저의 강의에 같이 참여하는 참여자이고 강의의 교육자이기도 해요. 내가 여러분들 하는 업무를 내가 뭘 알겠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질문 던지면 좀 인사이트 받고 여러분 던질 때 내가 또 배워요. 배우고 여러분들 얘기해서 옆에 학생이 또 배우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이 참여자예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좀 많아지면 여러분이 교수인 거죠, 사실은. 그죠? 나는 플랫폼을 나눈 거고. 이제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걸로 움직여야 되겠죠. 뭐 브랜드 파워도 많이 바뀌고 있죠. 요즘엔 뭐 대학 같은 것도 많이 바뀌어서 대학의 볼륨과 대학의 사이즈와 대학의 네임 이름으로 그 밑에 교수가 얹혀가는 후광 효과로 가는 시대에서 점점 더 교수라고 하는 그냥 브랜드로 그 네임으로 쫓아가는 시대로 많이 또 바뀌는 것도 있어요. 이미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연극, 영화, 뭐 음악 이런 데는 유명한 선생님을 쫓아서 그냥 그 학교의 밸류가 좀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 보이는데도 최고의 아이들이 글로 간단 말이에요. 뭐 확인해 보세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곳이 왜 그럴까 하면 그곳이 생산적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체제가 공고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틀렸어요? 그렇게 옮겨가는 게 꼭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옮겨갈 수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있는 공간이 좀 더 생명력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살아가는 시대에 좀 바꾸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어제 사실 조달청에 무슨 평가를 갔는데 나 사실 잘 모르는 분야였어요. 근데 뭐 이제 자문위원인가? 이렇게 세워놨더라고. 내가 궁금해서 내가 아주 초기적인 문제로 해서 이거 문제가 이게 과연 상용화가 잘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분이 이제 그쪽 관련된 협회 회장이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전혀 시장성이 없고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확인하고 다른 평가위원들도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는데 이 나를 불러줬던 기관에 있는 저기 제일 높은 사람이 자꾸 뭐 행정적인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특수한 문제고 뭐 이런 소소 지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7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다 처음 보는 거지. 내 이름이 강장묵인데 당신 나 다시 안 불러도 되니까 나 블랙리스트 올리고 저기 그럼 날 왜 불렀냐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얘를 부적격을 어떻게 시키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따 됐죠. 조금. 나오면서 인사하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좋게 해야지. 내가 그래 나와서 내가 또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으니까 순간순간 잘못할 수 있잖아. 내가 너한테 투서거나 그러진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발 뻗고 자라. 근데 당신이 하신 행동들은 굉장히 내가 봤을 때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하기에 되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을 부른 사람인데 자기들은 블랙리스트나 이런 거 안 한대. 아니 개뿔이 공무원들이 뭐 바뀌지도 않고 다 똑같지 뭐 그런 게 왜 없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당신을 맡게 저 또라이 누가 불렀냐 이래놓고 그러면은 사실 뭐 다음에는 안 불러도 되는데 내가 뭐 20-30만 원 앵벌이 하려고 온 사람도 아니고 그럼 네가 왜 대학 교수를 뭘로 보길래 그거 앉혀놓고 전문 분야도 없는 게 네가 행정에서의 도움을 주는 거지 어디 와가지고 자꾸 분위기를 자꾸 몇 번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네 의도를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 했더니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나 먹고 살기 바쁘니까 너 걸어넘기고 할 만큼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자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같이 살아가는데 당신이 조그맣게 여기서 행정하는 영역의 파워를 갖고 있고 나도 우연히 와서 7명 심사위원 중에 1명으로 심사하는 파워를 갖고 있는데 아이씨 그거 하는 거 가지고는 좀 정직하게 해보자. 우리가 양심에 비해서 정직하게 하고도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붙일 놈을 떨어뜨렸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실력이 없으면 다음에 내가 가지 말아야지. 그러나 내가 봤을 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자꾸 얘기해서 내가 이걸 네 뜻에 반하게 하면 네가 분명히 내 답을 볼 텐데 또라이 새끼 얘기했는데 이렇게 썼네 하고 할 게 아니냐. 내가 지금 애들도 아니고 그 밑에 다 나보다 좀 어리더라고. 1-2살씩. 많이 어린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소리 막 질렀지. 40이 넘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생겼냐고 말했다가 또라이 됐어. 너무 또 착한 척하도 미친놈이잖아. 그죠? 요즘에요? 그래서 좀 후회했어요. 어제 올라오면서. 그리고 살지 말아야지 하고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작게 어떻게 좀 변화시켜 볼까요? 그런 자꾸 의심이 있고 자꾸 말이 나오니까 굳이 그거를 뭐 내가 투손 놓고 찔러넣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되겠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이 되게 없는 사회가 가장 퍼펙트한 사회예요. 그 사람 의심할 시스템이 있는 순간 의견을 들어야 되고 결제를 받아야 되고 의심을 추궁받기 때문에 복잡한 사회잖아. 그게 없어지면 굉장히 사회는 아주 유연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회가 안 되죠. 범죄인도 있고 하니까. 그죠? 뭐 등등등 넘어가 봅시다. 참여의 사다리. 아까 얘기한 거죠. 검색하세요. 리얼리 심플 신디케이션, 피드, 태그.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인액티비티죠? 지금 여러분들 느낌 인액티비티잖아. 솔직히 얘기해야지. 지금 내가 막 찔리니까 억지로 얘기하고 있잖아. 이제 끝날 때쯤에는 좀 나아질 거예요. 인액티비티가 뭐냐면 내 페이스북에 왔다가 가는 옛날 여자친구. 이해했어요? 아주 인액티비티야.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냥 와닿죠? 두 번째. 아니다. 그 사람은 좀 이렇게 스펙터로 관람자가 되겠다. 인액티비티는 아니고 관람자 정도. 와서 이게 읽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 댓글을 달면서 내 페이스북에 와서 내 트위터에 와서 이거를 내가 리트윗 시키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그 사람이 식별돼 안 식별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참여의 문턱이에요. 이게 트레스홀더, 이게 문지방 문턱이잖아. 내가 올라가면 이만큼 올라가야 되잖아. 에너지가 들어갔잖아. 평지가 아니잖아. 안 올리면 내가 자빠지니까 이만큼 올라가는 게 참여의 에너지라고. 참여의 에너지가 돈이라고. 커멘트 대출당의 돈이라고. 어떻게 되는 거야? 식별되잖아. 여기 내 페이스북에 와서 미안하다. 뒤를 해야지. 뒤가야지. 여기 내 페이스북에 와가지고 이제 좋아요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 막 쓰레기야. 여기 얼굴 착해 보이는데 막 쓰레기처럼 썼어. 좋아요 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들으기 힘들겠지, 그지? 본인이 나한테 와서 내가 페이스북에 내가 쓰레기처럼 막 이상한 막 썼어. 막 욕하고 막 그랬어. 막 내 신분을 숨기고 그럴 수 있잖아. 나도 막 분노에 쌓여서 막 욕을 했단 말이야. 딱 와갖고 너 정신 차려. 아주 건전한 커멘트를 남길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 없어?
쉽지 않죠. 솔직한 사람이야. 어? 자, 참여에 굉장히 어려운데 본전 못 챙기는 게 뭐예요? 조인 들어가서 좋아요까지는 좋아. RS를 얘 것만 계속 집중해 들어. 크리틱, 비평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비평해서 본전 찾기 어려운 거예요. 저도 사회를 비평하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야, 너 아직도 박사 과정 중이구나. 사회에 분노가 많구나. 박사 과정 힘드니까. 한국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거든요. 이렇게. 응? 너 아직도 사회에 불만이 있냐. 이런 식의 평가가 있죠. 근데 사회에 크리틱한 거, 비판을 위한 비판, 그리고 욕도 많이 듣지만 사회에 끊임없이 크리틱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이제 참여인 거예요. 사회 참여.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은 크리에이터인데 정말 자기가 이제 아주 크리에이터하게 동참자가 되어서 컨텐츠든 생각이든 다 더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한다면 이 사다리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원하겠죠. 얘는 돈도 안 좋은데 지가 뭘 만드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영어로 참여의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먼트 파티시페이션. 참여의 어떤 관여도. 정도가 쭉쭉쭉쭉쭉 올라가겠죠. 맞아 안 맞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디지털 마케팅을 한다. 인액티비티는 어떤 형태야? 우리가 지금 플랫폼에서 어떤 애들이야? 나노. 왜 인액티비티가 나와? 인액티비티가 조인으로 바로 올라가거나 이게 관람자로 올라가는 이 지점은 뭐야? 어떤 이벤트를 해주면 올라가는 거야? 캔커피 줘야 돼? 프로모션으로? 할인해 줘야 돼? 인스타에 연결해 해시태그 넣어줘야 돼? 사진 찍을 때 할인해 주는 거야? 이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만들어줄 때야? 판단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콜렉터. 그러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미래의 셋, 우리 미래 그룹에 관련되어지는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모으고 열광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 거야? 그 단계의 변수는 뭐야? 우리 플랫폼에서. 다 틀리겠죠. 이해 가요? 나는 거기에 어느 새로운 기술적 링크를 넣어줄래? 링크가 뭐 있어? 찾아보자고요. 새로운 IoT가 나와? 교수인데 강의에 이거야. 이게 이 사람의 IoT야. 이 사람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네. 펜에 압력이 많이 갔고 얘가 많이 달았어. 그래, 이게 우리 미래에셋에 이 사람은 어떤 링크일까? 전자칠판에 썼는데 미래에셋이나 투자와 관련된 강의는 그 부분만 발췌해서 조그맣게 해서 카피라이트 조금 드리고 바로바로 옮겨붙도록 할 거야. 어떻게? 뭐 이런 식의 생각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죠? 생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넘길게요. 이런 거 한때 우리 빅데이터 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인간의 질병이 네트워크고,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런 유전자 관련된 걸로 많이 하죠. 그래서 신경망 이론, 그죠? 그래서 우리 AI 같은 경우도 GNN, RNN 뭐 이런 거다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게놈 같은 걸 이용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좋고 한데 저는 아직 뭐 실력도 없고 거기까지 공부를 못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RNN 가지고도 힘들어가지고 RNN 갖고 파고 있고 뭐 저희 분야에서는 새로운 이제 엔진 같은 게 나와서 오픈하거든요. 그 엔진을 써보려면 그 엔진을 쓰기 위해서 또 그 엔진에 맞는 그 코드나 내용들을 또 이해하고 명령어도 좀 봐야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내 컴퓨터에 깔아놓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내 데이터가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봐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 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기본 세팅 해놓는 게. 넘깁시다. 그래서 올드 마케팅, 뉴 마케팅. 시간이 없으니까 눈으로 쫙 보고 말게요. 슬라이드 쉐어에서 가지고 왔죠? 그죠? 여러분 슬라이드 쉐어 단내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올리십니까? 안 올리시죠? 그죠? 그런데 왜 슬라이드 쉐어에는 돈도 받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올려줄까요? 그죠? 뭐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공명심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슬라이드 쉐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정도만한 사이트를 만들어도 어디야? 넘깁시다. 입소문, 그죠? 버징. 넘깁시다. 그다음에 시멘틱 소셜 네트워크죠.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지죠. 아까 얘기했던 XML, RDF, 그죠? 그다음에 레퍼런스에 대한
어떤 RDF나 해서 디스크립션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들, 그죠? 멀징 시키거나 인터그레이션 시키는 거,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병합시키거나, FOAF, 그죠? 이게 뭐예요? Friends of a friend, 친구의 친구, 그 친구의 친구 관련된 네트워크를 본다거나. FOAF 제가 한때 되게 재밌어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게 그 그림들도 쭉 보시면 아 이런 느낌의 거구나.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넘겨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시멘틱한 개념으로 지식에 대한 아카이브를 쭉 하고 그걸 통해서 컨셉을 잡고 릴레이션십을 잡아주는데 보통 그래프 이론을 많이 쓰죠. 그래프. 그래서 이산수학을 컴퓨터에서 많이 배워요. 그 CSS는 이산수학을 배워요. 이산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죠? 그래프 이론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퀴르베르의 다리를 건너는 방법들, 뭐 이런 게 이제 고전 문제로 학생들한테 그런 논리력을 키우려고 이제 가르쳐 주고, 이산수학 같은 거 이제 강의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아주 고전적인 설명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여서 엣지가 나오죠. 노드가 나오죠. 그러니까 노드와 노드가 연결되면 엣지, 그죠? 뭐 디렉션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고, 뭐 중심값도 나올 수 있겠고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보안 쪽에서는 사실 이렇게 아이슬란드처럼 섬처럼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걸 다크라고 해요. 다크. 어둠의 세계. 다크 인터넷이라고 그래요. 인터넷은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없기 때문에 범죄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관문을 지키잖아요. 적은 수의 경찰이 청와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시위대가. 조직되어진 경찰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디를 지켜요? 아까 얘기했는데 허브, 관문을 지킨단 말이야. 거기를 안 지나가. 그래 안 그래? 우리 고려대학교도 앞에 게이트웨이 관문이 있겠죠. 거기는 이제 80포트로 들어오는 지점이 있고 이중화 시켜가지고 백엔드로 다르게 또 내부망이 따로 있을 거라고. 또 중요한 거는 인크립션 시켜가지고 우리들끼리의 시큐얼 채널을 연 다음에 시큐얼 채널에 깃발 꽂아갖고 플래그 꽂아갖고 쭉 보내고 그럴 수도 있어. 암호화도 시킬 수 있겠고. 그러나 범죄 집단이 숨어있는 저렇게 숨겨져 있는 다크한 공간은 되게 찾기 어려워요. 그걸 또 찾는 팀이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원래 제 전공이 보안이라서 약간 좀 설명해 준 거 재밌게 하려고. 이거는 원래 바라바시라고 하는 분이 쓰신 링크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인터넷 지도 얘기인데요. 인터넷에는 지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제가. 인터넷 지도가 없어요. 생각해봐. 자동차 항공모함 지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 큰 미국 지도 있어 없어? 중국 있어 없어? 있잖아요. 우리 DNA 지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인터넷 없다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인터넷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지도가 없는 데에서 하는 마케팅인 거예요. 뭐 내가 그러면 인터넷 대동여지를 만들래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좀 굉장히 힘든 주장인 것 같아요. 힘든 주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갖고 있는 상호작용의 효과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뭐 인바운드 되는 거, 아웃바운드 되는 거, 센트럴에서 움직이는 거, 또 튜브처럼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 또 동떨어져 있는 거,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을 이분이 이제 유형화시켜서 설명하려고 그린 그림의 한 종류고요. 인터넷은 사물 인터넷이 나오면 더더욱 복잡해질 거야. IPv6니까. 그지? 그럼 사물은 맥 어드레스가 있거든요. 사물 인터넷은 맥 어드레스가 있단 말이야. 그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좀 더 잡을 수 있을까? 피지컬하게? 그럼 동쪽 사물 인터넷은 어떻게 잡을까? 그거는 이제 게이트웨이처럼 수정된 지역에서의 어떤 라우터가 갖고 있는 라우터 테이블에서의 그런 IP 값을 추적해 잡을까? 아니면 변경된 IP가 추적이 있으니까. 응? 뭐 등등등. 그 프로토콜에 따라 잡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 거야. 비용이 많이 들면 역시 숨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했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못 알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이런 보안 전문으로 지금 하는 수업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정의 RDF, 리소스 디스크리션 프레임워크, 스키마. 우리 저 데이터베이스 할 때 스키마만 잘 짜도 괜찮죠. XML 뭐 이런 것도 있다. 넘기겠습니다. OWL 중요해요. 웹 온톨로지, 랭귀지. RDF, OWL 많이 쓰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저러한 안에 보이지 않는 시멘틱 기술을 이용해서 세상은 새로운 관계로 재편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재편되고 있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런 예죠. 내가 만약에 이제 강의를 하다가 커피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 취미가 커피라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얘기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나랑 페이스북을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특정 커피집에 가서 그 향이 참 좋네 이 커피집 하고 얘기하면 가볼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네. 당연히 가보겠죠. 왜? 나는 커피의 스페셜리스트는 아니지만 우리는 관계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해가죠? 그러니까 친구에 의한 추천인 거죠. 그러니까 커피를 사 마신다고 하는 밸류, 비헤이비어, 어떤 행동들이 과거와 달리 관계라는 걸 통해서 정립되는데 이 관계는 소셜 네트워크의 스트롱 타이냐 위크 타이냐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떤 관계의 접점일 때 소비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메타값으로 컨텐츠가 한 번 더 재편되어지는 거. 그럼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뒤에 분에게 여쭤볼게요. 아버지의 18번이 뭐예요? 본인 아버지의 18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뭐라고? 뭐라고 했어? 뭐야? 잃어버린 50년대? 내가 나중에 검색해서 들어볼게요. 나 덕분에 좋은 노래 하나 배운 것 같아요. 잃어버린 50년대래요. 분명히 저분이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갔다거나 타양 생활을 오래 해서 부모님이 되게 그리울 때 잃어버린 50년대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연하게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에서 어떤 친구가 페이버리트, 좋아하는 송으로 잃어버린 50년대라고 하는 곡이 올라가면 여기 물어볼게요. 올린 사람한테 관심 있어 없어? 올린 사람이 막 얼굴에 막 이상한 거 막 문신 같은 거 그려놓고 있어. 괜찮아 그래도? 오케이. 그죠? 왜? 딴 거 안 보고 그것만 보는 거니까. 그죠? 그 사람을 만나볼 의사도 사실 있을 수도 있잖아. 마음이 좀 가죠. 그잖아. 그러한 기억으로 링크가 됐어 안 됐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죠? 잃어버린 50년대는 유튜브에서 평생 다시 리바이벌 안 될 곡이에요. 거의. 왜? 대부분의 곡들은 어때? 대중매체를 위해서 최신곡만 뜨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싸이의 강남스타일 지금도 듣고 있냐고. 그거 들으면 아싸 될 수 있잖아. 그게 언제쯤 노래인데. 지금 방탄소년단이지. 안 그래요? 자, 잘 들어봐요.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는 대중매체에서 히트작과 최신작과 핫한 거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50년대? 잃어버린 50년대라는 곡이 리뷰 많이 들려지고 내가 또 듣게 되고 소비하게 된다면 그죠? 소비의 지점이 달라지는 거지. 이해가요? 관계에 의해서. 관계로 재편된다고. 미디어나 매체가. 그래서 반드시 후진 거다 옛날 거라 생각할 거 없어. 인간의 경험이 덧붙여지면 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18번 곡을 우리가 다 들어본 시간을 갖도록 하자라는 이벤트를 했어. 그럼 옛날 곡이 적어도 우리 학생만큼 떠오르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히스토리가 연결되어져서 미디어가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현재 관계형망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죠. 저 친구가 만약에 내 커피를 좋아했다면 내 수업을 듣고 나한테 공감을 느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 관계 때 지금 현실의 관계인 거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억했는데 소비하는 매체는 옛날 음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 그 소비하는 음악을 또 좋아하면 얘가 희한한 놈이네
하면서 이 친구를 만나고 싶어지는 거고 호감이 가는 거고 친구를 맺게 되는 거고. 틀렸냐고. 그러면 친구 맺게 할 때 우리 아버지의 좋아했던 송을 중심으로 친구를 추천해 주면 어떻겠어? 그런 마케팅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렇게 추천해 주는 게 잘 팔리면 어떡할래? 너희를 내가 얘기한 가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런 도전 해봤어? 또 달리 해볼게.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건빵에 대한 기억을 나도 좋아했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링크해 주는 거야. 근데 이제 다들 아버지 세대의 사람인 거지. 내가 얼마 전에 나 진짜 황당했는데 아는 선배가 스킨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스킨을 선물해 농담 삼아 한 얘기야. 그러니까 진지하게 들으면 안 돼. 미군 부대에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스킨 되게 싼 거 같은 게 있어요. 미군들이 많이 바르는. 탁 하면 옛날 아버지들이 유명할 때 바른 거예요. 미군 PX에서 이렇게 나와서. 근데 이거를 바르고 다니면 내 나이 또래의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어디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향을 바르고 다니냐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농담을 하면서 주는 거야. 스파이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올드 스파이스 그런 약간 우리 와이프인데 했더니 와이프가 뭐 이런 이상한 걸 바르고 다니냐고 욕하더구만. 하여튼 검증은 안 됐지만 거기는 뭐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랑 안기면서 아버지한테 은하게 났던 향수에 대한 기억을 잊어먹은 거고 사회에 나가서 고급스러운 이제 뭐 이렇게 비싼 향수를 뭐 구찌 뭐 있잖아. 그런 거 막 바르면서 이렇게 좀 그런 향에 익숙해졌는데 남자들도 맨날 팬시한 최근 향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거 왠지 좋은 것 같은 거야. 사실은 옛날 건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키워드를 갖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분명히 내가 어떤 이성을 만나고 해서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그 사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그 이성인 여성분인 상사가 내가 옛날 때 그 아버지들이 맡았던 향수를 발랐다면 나에게 호감이 있을까 없을까? 비즈니스적으로 호감을 가질 수 있잖아. 안 그래? 뭔 말인지 이게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면 플레이보이 쓰레기가 되는 거고 좋게 생각하면 고급 마케팅이 될 수 있잖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계 맺기를 여러분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해서 다양하게 채널을 열어볼 생각이 있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자고.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으로 연결. 그걸 통한 과거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과의 연결. 뭘로? 소셜 네트워크로. 근데 우리 만약에 막 빠른하게 옛날 때 뭐 번데기 먹던 이런 것들 재 나와서 파네요. 이런 것만 뉴스로 보고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뭐 여러분 사는 금융상품에 있어서도 옛날에 대박쳤던 상품에 대한 기억들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뭐 말을 들면 다음 장 볼게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지적, 기술적, 시간이 없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태깅, 서치, 여가 선택 다음 넘길게요. 기회의 다음엔 다 봤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 보고 오신다는 걸 전제로 또 다음 주에 강의할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마. 아니 나도 강의를 하루 이틀 하냐고. 여러분들 막 그런 걸로 괴롭히고 너 왜 안 봐? 이러자. 여러분들 다 각자 삶이 다 돈 받고 하는 데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야. 난 여기 돈 받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내가 해주는 거지. 뭘 조지고 그래. 그걸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니까. 말은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건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마음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음에 또 내가 반복하고 또 그렇게 할 테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장.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용한 서비스에서 이제 올라와서 나가는 거 그죠? 그래서 클라우드의 위스덤. 지혜란 것에 지혜를 구성하는 변수는 뭘까요? 지혜를 구성하는 변수가 나오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대치하는 컬래버레이션, 협업하는 의미는 뭘까요? 블라인드 데이터를 쉐어링하는 건 뭘까요? 뭐 커뮤니티는 어떤 걸까요? 그죠? 리크리에이티브한 데이터가 참 그렇게 거대하게 증가하기가 어려운데 리크리에이티브한 거. 내 강의를 동영상을 찍어 놓은 거에다 넣어놓고 한 사람씩 5분씩 첨언해갖고 이 내 강의를 2배를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그럼 이제 까는 거지. 죄송한데 이게 적절한 용어는 까는 거야. 까는 걸 중심으로 하기로 하자고. 나도 반성은 좀 해야 되니까. 교만해 보일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럼 내가 이제 강의 딱 끝났어. 블라인드야. 얼굴 안 보이게 말로 할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학점을 내가 또 테러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한다고 치자고. 5분씩 매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의에 대한 데이터를 새롭게 리크리에이티브 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참여도 높일 수 있고 그걸 또 우리가 공유해서 보고 의견을 달 수도 있고 나도 보고 반성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새로운 시도들은 엄청난 실패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과정이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석사학위를 주는 건데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뭐하러 또라이 짓을 해. 왜 해? 안 그래? 그러지 안 해.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아랫사람이나 누가 그런 일을 할 때 응원해주고 그들이 뛸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지 같은 게 꼭 얘기하고 싶고요. 넘길게요. 자, 소셜 웹, 파티시페이션, 참여의 아키텍처야. 내가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넘길게요. 그다음 웹의 트러스트, 굉장히 중요한 거야. 위키피디아 어떻게 믿을래요? 브리테니크 백과사전보다 뭐 비슷하다고까지 평가 나왔거든요. 그 위키피디아 어떻게 믿을래요? 뭐 이런 것들. 아무나 편집할 수 있는데 이런 퀘스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트러스트의 문제죠.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에서 신뢰가 깨지면 그 네트워크는 쓰지 않거든. 이렇게 넘길게요. 그래서 연결의 가치. 그래서 연결을 통해서 이 검증의 속도가 누구가 조작할 수 없도록 확장시켰을 때 조작할 수 있는 힘이 작용하지 못할 정도로 확장시켰을 때 클라우드에 의한 집단에 의한 그것에 대한 신뢰성을 어느 정도 보증할 수 있는가? 양에 의한 보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질에 대한 보장은 전문가들에 의한 피어 투 피어로 가야 되는 건가? 어떤 게 또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컨텐츠가 쉽게 리크리에이티브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가 오늘 강의를 주제를 떨고 여기에 대해서 5분 동안 얘기하면 좀 쉽잖아. 근데 오늘 주제에 파티시페이션을 갖고 참여의 사다리를 5분 동안 설명해 보면 깜깜할 거야. 이해가죠? 기존의 컨텐츠를 가지고 좀 애드하면서 컨텐츠를 불려나가는 게 좀 수월하단 말이에요. 생각에 힘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넘기겠습니다. 이건 제가 논문 썼던 건데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힘들었네요. 그래도 정확하게 자그마치 3분이나 오버했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 주에 강의를 할 때에는 좀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제 강의를 점점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내가 질문하고 그 가운데서 좀 아이디어가 나와서 같이 이렇게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강의를 준비해서 오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던질 때 여러분들 그 동료가 한 이야기에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들어주시는 자세가 필요해요. 웃으면 동료들이 좀 이렇게 잠깐 제게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기 질문하면 생각해요. 잘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다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하고 거기 떠올랐는데 황당했는데 얘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해도 내가 듣고 디지털 마케팅과 이 수업에 맞으면서 도움이 되는 걸로 내가 첨부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칼을 갈면서 수업을 임해주시면 수업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